여러분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자,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아요. 괜찮기는 한데 지금 뭐 그렇게 막 들이대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도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없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찾아서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남들이 관심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한테 285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오늘 또 수익적인 부분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우리가 급하게 보는 것보다도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LNF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코스피도 0.56%가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도 0.22%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지금은 연휴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 심리랑 그리고 반발 매수세 유입의 싸움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지금 당장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ADR 수치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들은 잡주를 정리를 하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좋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사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뭐 VIP 방에서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뭐 급하게 보는 거는 전혀 없다. 그냥 천천히 좋은 종목 저가에 매수를 잘 해놓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뭐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2850원 이하로 사시라고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었다. 이거는 너무나도 뻔해요.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285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뭐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은 이것도 한 9%? 9% 정도의 수익적인 부분을 챙길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정말로 뻔해요.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냐라고 하면은 항상 쌀 때 사야 돼요. 올라갈 때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쌀 때 그래야지만 뭐 크기의 차이도 있고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. 우리가 여러분들 뭐 마트를 가시고 뭐 다이소를 가든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무조건 쌀 때 사잖아요. 뭔가 뭐 세일이라고 하면은 뭐 하나라도 더 줄 것 같기도 하고 뭐 남들보다는 뭐 1,000원이라도 2,000원이라도 싸게 사야지만 이득을 보는 것 같고, 그런 식으로 쌀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의 전략이다. 하방 변동성이 확대가 나오면은 그때 뭐 시장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그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고, 아니면은 종목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골라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이거를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. 근데 이거를 좀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게 맞고 저게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 스타일 자체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,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무료 체험방을 오픈을 해놨어요. 여러분들 무료 체험방을 좀 광고를 한번 하면은 무료 체험방을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없이 오시라고. 왜냐, 제가 하는 스타일을 말로 설명을 해드려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세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일주일만 딱 모집을 할 거예요. 일주일 모집 할 거고, 뭐 성함 뭐 홍길동 이렇게 쓰셔서 무료 체험이라고 딱 쓰셔서 010-8619-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딱 무료방 링크만 문자로 드릴 거예요. 뭐 이거 하세요, 뭐 사세요, 뭐 이거 팔아요, 뭐 안 해요. 영업 이런 거 제 스타일, 그렇게 해서 영업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딱 여러분들 성함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는데, 자, 단적인 예로 제가 하는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. 왜냐면은 저는 떨어졌을 때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싸졌을 때 사는 게 제 원칙이에요. 그리고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살 수 있는, 지금도 싼데 조정이 나왔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을 사서 평단 관리를 해서 기다렸다가 크게 먹고 나온다,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,
자, 최근에 보면은 뭐 원자재 시장이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. 그 중에서도 뭐 천연가스가 폭등을 하고, 그 다음에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, 그리고 뭐 구리, 그리고 뭐 철강, 이쪽 관련해서도 다 폭등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, 뭐 그래서 제가 포스코를 여러분들한테 싸졌을 때 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뭐 지금도 여유롭게 수익적인 부분이 있는데, 이거 뭐 단순하게 수익 자랑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거의 그럴 거예요. 상품 가격 아니면은 주가가 폭등을 하고 나면은 매수를 고려를 해요. 그래서 뭐 예로 들면은 뭐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도 42만 5천원에 추천을 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. 단지 속도가 빨라서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온 부분은 사실인데, 속도는 뭐 제가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, 가격적인 메리트 42만 5천원에 여러분들 유튜브 싹 다 뒤져보세요. 고려 아연 추천한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? 차후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50만원 위로 올라갔을 때 따라 들어가서 사세요. 빨리빨리 사세요. 올라가니까 한시라도 빨리 사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고 매수를 고려를 하는데, 예를 들어서 뭐 구리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보면은 뭐 대창이라든지 뭐 이구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, 대창이나 고려아연이 아니라 대창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한참 뒤에 폭증을 하고, 그 다음에 뭐 2,700원 2,700원 위에서 사세요, 빨리 사세요, 따라 붙으면 사세요,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근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, 만약에 이게 샀는데 밀리거나 상승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손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, 구리가 폭등이 다시 멈춰서 하락하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신문에 뭐 이런저런 원자재 가격 뭐 상승이라든지 연계된 내용이 나오면은 보지만, 실제로 관련주를 매수를 해서 수익 내는 투자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뭐 운이 좋아서 운빨로 수익이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, 결국 그런 사람들, 투자자들을 보고 수익을 냈던 사람들을 보면은 미리 들어가서 기다려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지, 올라가는 거 뭐 단타로 뭐 손절 라인 딱 잡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물린다라는 얘기, 뭐 위에 뭐 몇 층에 있어요, 뭐 펜트하우스에 있어요,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이게 과연 올바른 투자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예요. 뭐 최근에 천연가스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, 이것도 예를 들어서 급등을 할 것 같으니까 A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게 맞을 건가? 아니면은 자, 좀 이렇게 천연가스가 폭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B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?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제가 하는 스타일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, A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리스크적인 부분이 예측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가 있기는 해요. 뭐 당연히 뭐 주식을 하는데 리스크적인 부분은 다 있는 거고, 그리고 B라는 종목은 이미 폭등 중이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꺾이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리스크가 있어요. 둘 다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뭐 정답은 있는 거는 아니에요. 뭐가 맞고 뭐 저게 맞고 뭐 이렇게 맞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,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한 사람들은 천연가스의 급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, B라는 종목을 투자를 한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확인을 하고 대응의 관점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. 근데 대부분의 뭐 전문가들, 뭐 투자자건 뭐 B라는 종목을 투자를 하고 대응을 할 건데, 이게 맨날 수익이랑 손절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A라는 종목의 리스크는 예측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인데, 이미 남들한테 관심이 없을 때 싼 가격에 미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게 너무나도 싼 가격인데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뭐 시장이 밀리는 거
이거 말고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B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무한대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, 뭐 천연가스도 밀리면 같이 밀리고, 시장이 빠지면 또 같이 밀리고, 뭐 하면은 또 밀리고, 대응을 못하면은 너무나도 리스크가 커지는 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.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, 뭐 정답은 없어요. 근데 제가 하는 스타일은 A 종목을 사서 기다려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드는 거. 왜? 가격적인 부분은 저는 최우선이에요. 무조건. 우리가 어떤 뭐 물건을 사고 싶어도 뭐 비싸면 못 사잖아요. 싸야지 살 수 있는 거고, 우리가 뭐 좋은 뭐 예를 들어 뭐 컵을 하나 산다라고 해도, 뭐 텀블러를 하나 산다라고 해도 뭐 그 가격이 5만 원이었는데 정기 세일을 하면서 뭐 50% 할인 25,000원 이렇게 세일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필요했었으니까 사잖아요.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. 좋은 종목을 우리가 가격이 쌀 때 사야지, 자꾸만 비쌀 때 사가지고 아 이거 물렸어요, 대응 못했어요, 뭐 어떡해요 여러분들. 왜 자꾸만 그것만 생각을 하시냐고요. 뭐 여러분들이 뭐 B가 맞다고 생각을 하셔서 뭐 그렇게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, 과연 결과가 얼마나 좋았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, 결과가 안 좋았으면은 A라는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뭐 무료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무료 채널을 오픈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성함 쓰셔서 이쪽 010-8619-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딱 쓰셔서 무료 체험 이것까지 쓰셔야 돼요. 무료 체험이라고 쓰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, 자, LNF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상승이 나오고 있고, 세로닉스도 뭐 같은 자회사인데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여기서도 또 고점 22,000원 돌파가 나왔으니까 사야 돼요. 21,000원 돌파가 나왔으니까 사야 돼요. 이렇게 분명히 추천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기는 하겠지만, 그래도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우선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, 이거는 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드리는데, 좀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세로닉스라든지 LNF를 뭐 따라잡기에는 굉장히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고, 좀 단기성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나마 CIS가 훨씬 더 조금 낫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,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제가 원하는 가격은 아니에요. 근데 뭐 단기적으로 뭐 4%라든지 5%라든지 단타적으로 좀 끊어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오히려 CIS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, 아니면은 아싸리 충전소 쪽 대장인 원익 PNE가 굉장히 고점을 찍고 내려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 34,000원 이 구간에서는 좀 단타성, 단기성으로는 좀 매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여기서 매물대를 보면은 여기 고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여기 위에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. 산 사람들이 있으니까 팔리는 거잖아요. 그리고 나서 아 물렸어요, 이거 어떡해요, 100% 있어요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거 종목에 있어서 따라 붙는 것보다도 차라리 내려오는 거 기다렸다가 사서 조금 기다렸다가 수익적인 부분 만들고 나오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뭐 9% 여러분들 9% 에이 꼴랑 9%야 이거 좀 일주일 2주일 기다렸는데 꼴랑 9%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, 은행 이자 보세요 여러분들. 2%, 3%도 잘 안 줘요. 1년 내내 기다려도.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종목을 계속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때 사지 마세요, 기다리세요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, 근데 내려오고 있네요. 지금 한 65만원까지 좀 내려왔으면 좋겠고, 휠라홀딩스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. 여러분들 이거 없으시면은 45,000원 이하로 사세요 이것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고, 우리가 올라가는 거 따라 들어간 게 아니라 내려오고 주가가 만들어지고 기다렸다가 잘 잡으니까 여유롭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잖아요. 45,000원 이하로 매수를 해서 지금 뭐 47,000원 뭐 이 정도로 가정을 해보면은 지금 보면은 뭐 그래도 4% 5%대 수익적인 부분이 나는데, 지금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 어떡해요. 지금 막 곡소리도 안 나오고 막 미치겠다, 막 아 손절 놓쳤어 막 이게 이러잖아요.
이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. 이거는 내용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앞에 설명이 길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, 일단은 뭐 저번에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뭐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LNF 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쪽 뭐 폐배터리 관련 뭐 전고체 배터리 많은 종목들이 상당히 얽혀 있는 상황인데, LNF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게 2030년도쯤 되면은 아마 7조에서 9조 이 정도 수준으로 시장 자체가 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,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면은 이제 양극재부터 음극재, 그 다음에 전해질 모든 고체로 구성된 제품을 뜻하는데, 기존에 리튬이온 배터리랑 소재랑 원료 자체가 아예 싹 다른 거예요.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뭐 분리막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, 그거는 뭐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, 뭐 LNF가 판매를 하고 있는 2차전지 양극할 물질 뭐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, LNF 주력 같은 경우에는 NCMA랑 NCM, 이게 니켈 비중이 90%에 달하는 고부가 가치 제품인데, 뭐 테슬라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실적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크게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고,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자, 실적을 여기서도 여러분들 한번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뭐 상승적인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. 지금 뭐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에서 흑자로 큰 폭으로 돌아 나갔다 하는 부분,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몇 배예요. 거의 뭐 10배가 이상 넘어가고 20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뭐 회사가 너무 뭐 탄탄하고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거랑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에코프로 BM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뭐 세고 영업이익도 훨씬 더 잘 나는 부분은 있어요. 근데 시가총액 자체를 놓고 보면은 에코프로 BM은 이제 9조 8천억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뭐 거의 10조 가깝죠.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은 5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너무 시가총액이 많이 벌어져 있다, 한 2배 정도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은 키 맞추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, 워낙 에코프로비엠이 영업 이익이라든지 이 실적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의 키 맞추기보다도 계속해서 좀 키를 맞추려고 LNF가 영업 이익이라든지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항상 그래요. 뭐 지금 뭐 살짝의 눌림목이 나와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세요, 지금 당장 사세요 말씀을 안 드리고, 차라리 내려오는 거를 기다리고 안정적일 때 여러분들한테 저는 추천을 드릴 거고, 아니면 진짜로 CIS 차라리 이게 훨씬 더 차트적으로는 더 편해요. 원익 PNE도 차트적으로도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, 우리가 꼭 2차 전지 상승이 나오고 그 종목이 아니더라도 같은 섹터에 묶여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만 집중을 하고 뭐 올라가는 거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도 안 간 것들을 좀 먼저 생각을 하시고, 안 간 것들 이건 갔는데 왜 이게 안 갔지? 이러면서 그 다음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.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맨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